조용했던 캐나다의 시골 마을이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 마리의 야생 들개가 어린 여자아이를 향해 달려들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만 칠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외투는 이미 너덜너덜 찢겨 있었죠. 그때 한 마리의 작은 개가 포효하며 들개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이었죠.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그 강아지가 지금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의 숨이 멈췄습니다. 작은 개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들개들의 공격을 피하며 반격했고 들개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피와 먼지로 얼룩진 하얀 털, 가쁜 숨소리. 이 작은 영웅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용감한 강아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주부 에이미 스미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 부부에게는 몇 년 동안 키워왔던 소중한 반려견 루크가 있었어요. 루크는 말티즈였고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죠. 매일 아침이면 저를 깨우러 왔고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던 루크. 하지만 루크는 나이가 들어 결국 제 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요. 그 빈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집 곳곳에 남아있는 루크의 흔적들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루크가 사용하던 방석, 먹이 그릇, 산책 나갈 때 쓰던 목줄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 주인은 사라졌죠. 저도 남편 마이클도 며칠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숨 쉬는 것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이클은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새 강아지 한 마리를 더 키우는 건 어떨까? 싫어.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루크를 잃고 느낀 그 상실감과 고통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강아지를 키운다 한들 언젠가 그 친구도 떠날 텐데. 저는 그 미래의 이별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하루였죠. 마이클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와 주차장으로 걷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들리는 작은 울음소리. 강아지 울음소리 같았어요. 마이클과 저는 귀를 기울이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분명히 들리는 어린 동물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남편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았고 우리는 큰 도로 근처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쓰레기통 내부를 살펴보니 신문지 더미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조심스레 쓰레기통을 뒤져 신문지를 걷어냈을 때 그 속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가 차가운 공기에 떨며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여기에 버리고 간 거야? 마이클은 강아지를 들어올려 안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작은 몸이 꼼지락거리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게 강아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냥 두면 죽어. 우리가 데리고 가자, 응? 하지만 저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또 한 번 이 작은 생명을 키우고 나면 언젠가 헤어져야 할 텐데. 그 상실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울음소리는 마치 절규처럼 들렸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데려가자. 저는 마이클에게서 강아지를 받아 품에 안고 차에 탔어요. 마이클은 마트로 다시 들어가 강아지에게 줄 우유와 사료를 사왔죠. 차 안에서 저는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작은 생명이 제 품 안에서 서서히 잠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마트에 CCTV 있잖아. 강아지를 여기 버린 사람을 꼭 찾아달라고 요청했어.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차가운 날씨에 어린 강아지를 버린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강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이클은 루크가 사용하던 방석을 다시 꺼내 새 가족을 위해 준비했죠. 작은 몸을 방석 위에 내려놓자 강아지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오랜 시간 추위에 떨었던 탓인지 이제야 안심이 됐는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이 났는지 마이클은 일찍 일어나 강아지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새 잠을 설쳤어요. 방석 위에서 잠든 작은 강아지를 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내일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보자. 건강부터 체크해야지. 마이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사는 시골 마을에는 동물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이나 차를 타고 인근 도시까지 나가야 했죠. 아침 일찍 새로 데려온 강아지를 안고 출발했어요. 운전하는 마이클 옆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아직 작고 여린 몸이 제 품 안에서 느껴졌죠. 강아지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이따금 작은 소리로 낑낑대며 몸을 움찔거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안쓰럽던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어젯밤 추위에 얼마나 떨었을까? 아프지는 않으면 좋겠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발 조금만 버텨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루크의 빈자리가 느껴졌지만 이 눈앞의 작은 생명을 보며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마음이 점차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도시에 도착해 동물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병원 안은 이미 많은 동물과 주인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큰 대형견, 귀여운 고양이까지. 하지만 제 품 안에 안겨있는 강아지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유난히 작고 조용했어요. 접수해드릴게요. 강아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접수대 직원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거든요. 이름은 아직 없어요. 어제 데려온 아이라서요. 직원은 놀란 눈으로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더니 접수를 마무리했어요. 진료 순서가 되어 수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진료대 위에 올려놓았죠. 수의사는 꼼꼼하게 강아지를 살피고 있었어요. 체온을 재고 심장 박동을 확인하고 털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어갔죠. 다행히 건강 상태는 괜찮습니다. 약간 저체온증이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정상 범위네요. 저와 마이클은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의사는 예방접종을 해주었고 복용해야 할 약을 처방해주며 어린 강아지를 저에게 안겨주었죠. 하지만 수의사는 강아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었어요. 이 강아지 품종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하다고요? 마이클이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고 수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캐나다에서 흔히 보는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외형이 독특한데 털이 짧고 귀가 축 늘어져 있네요. 아직 너무 어려서 성장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품종을 알기엔 이른 시기예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외모만 봐도 캐나다에서 자주 보던 개들과 조금 다르게 생겼었죠. 남편과 저는 수의사의 말을 들으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름이라도 지어줄까? 마이클이 제게 물었고 저는 작은 강아지의 모습과 그날의 신비로움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미스테리하니까 테리라는 의문의 생명. 잘 어울리네. 마이클은 제 순간적인 발상에 소리내어 웃었고 수의사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테리. 앞으로 이 아이가 잘 자라주길 바랍니다. 보호자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렇게 테리는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처음엔 작은 몸집으로 방석 속에 폭 파묻혀 자는 모습이 귀여웠죠. 우리는 루크의 물건들을 꺼내 테리에게 주었고 테리는 새 주인과 새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마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아지가 버려진 날의 CCTV를 확인했는데 범인의 차량이 찍혔다는 거였죠. 마이클은 바로 마트로 향했고 저는 테리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잠든 테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누가 이런 작은 생명을 버렸을까? 이유가 뭐든 용서할 수 없어. 잠시 후 마이클이 돌아왔어요. 얼굴엔 환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떻게 된 거야? CCTV에 뭐가 나왔어?
제가 다급하게 묻자 마이클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범인을 잡았어. 경찰이랑 같이 그 사람을 찾아서 조사했대. 이유가 뭐야? 마이클이 전해준 이야기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 사람은 사모예드를 키우고 싶어 인터넷에서 브리더를 알아보고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강아지를 계속 보니 털이 짧고 사모예드처럼 복실복실하지 않자 인터넷으로 비슷한 품종을 찾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지금 테리와 흡사한 새끼 강아지의 모습을 찾게 되었고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더 황당한 건 그 사람이 찾은 강아지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라는 정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한국에서 온 강아지는 키우기 싫어서 그냥 버렸대요. 동양에서 온 강아지라 기분이 나빴다나.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그게 말이 돼? 이 작은 생명을 그런 이유로 버렸다고? 마이클은 경찰과 함께 조사한 내용들을 들으며 자신도 분노했지만 품종이 궁금해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온라인에서 찾아본 강아지의 품종이 한국의 진돗개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대요. 진돗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돗개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들어보지 못한 낯선 품종이었죠. 마이클은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본 내용을 제게 말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개래.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하대. 주인을 끝까지 지키는 개라고 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테리를 더욱 소중히 돌봤어요. 처음에는 작고 약해 보였던 테리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고 있었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방 안을 뛰어다니는 모습, 꼬리를 흔들며 저를 따라다니는 모습은 루크와는 또 다른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산책을 나가면 마을 사람들은 테리를 보고 귀엽다며 말을 걸곤 했죠. 이 아이 정말 귀엽네요. 무슨 종이에요? 아직 더 커봐야 알 것 같은데 진돗개라는 품종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유명한 강아지예요. 진돗개라는 이름이 아직 생소했지만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테리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테리는 우리 집에 행복과 웃음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루크가 떠난 자리를 채운 건 아니지만 테리는 새로운 사랑과 믿음을 심어주었어요. 이 작은 생명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답니다. 테리가 우리 곁에 온 지도 몇 달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작고 여린 몸으로 방석에 폭 파묻혀 잠만 자던 테리는 어느새 훌쩍 자라 건강하고 늠름한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짧았던 털은 부드럽게 빛났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죠. 마치 우리를 믿고 따라오는 듯한 눈망울이었어요. 테리는 커갈수록 귀가 점점 펴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세모 모양으로 귀가 쫑긋하게 서기 시작했어요. 새끼 강아지였을 땐 체구도 작았는데 이제는 루크가 쓰던 방석이 작아질 정도로 체구도 커졌죠. 나날이 커가는 테리에 맞게 큰 방석과 테리라는 이름의 목줄도 사서 달아주었어요. 테리와 산책을 나가면서 테리의 운동 능력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아장아장 걷던 테리가 덩치가 커지며 날렵한 몸을 갖추고 이제는 오히려 목줄을 끌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죠. 저는 가끔 테리의 감당할 수 없는 힘에 끌려다니며 산책을 즐기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테리의 체력과 운동 능력을 키워주겠다며 마당에서 훈련을 시작했어요. 테리는 간단한 명령어는 금방 이해했고 공을 던지면 놀라운 속도로 가져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곤 했죠. 역시 우리 테리는 똑똑하구나. 마이클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테리를 쓰다듬었고 저는 테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행복한 일상은 생각보다 빨리 깨지고 말았어요. 그것은 어느 겨울밤의 일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마이클과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집 안은 따뜻했고 테리는 평소처럼 소파 근처에 누워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와 함께 흘러가던 평온한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테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테리의 귀는 연신 쫑긋거리고 있었고 무언가에 집중하는 듯 보였죠. 테리야, TV 소리가 시끄러워. 소리 줄여줄까?
하지만 테리는 반응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귀를 쫑긋하며 무언가를 들으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테리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문을 긁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산책을 가고 싶어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오늘 산책을 다녀온 터라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테리, 오늘은 안 돼. 산책 끝났어. 그런데 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긁는 것도 모자라 낑낑거리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이클이 조금 엄하게 말했어요. 테리, 그만. 산책은 내일 하자. 하지만 평소 순둥이 같았던 테리가 갑자기 소파로 다가와 짖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테리는 짖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와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마이클은 당황해 테리를 훈육하려 했어요. 테리, 조용히 해. 저는 테리가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소파에서 일어나 테리를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테리가 제게 다가와 제 팔 소매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문 쪽으로 저를 끌어당기려 하는 거예요. 얘 왜 이래? 처음엔 산책을 위한 앙탈이라 생각했지만 테리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어요. 불안감과 다급함이 느껴졌죠.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테리가 이끄는 대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현관 밖은 조용했고 저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살펴봤죠.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테리,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며 테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어요. 그 순간 테리가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테리야. 저는 놀라 소리쳤고 마이클은 제 목소리를 듣고 급히 테리를 따라 나섰어요. 마이클은 테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테리는 어디론가 힘차게 달리고 있었어요. 테리가 달려나간 방향으로 마이클은 먼저 뛰어갔고 저는 집에서 외투와 목줄을 챙겨 마이클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이클과 테리가 달려간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몇 분, 제 눈앞에는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었고 그들이 산책시키고 있던 개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이클과 테리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을 해치며 그들 무리로 합류했어요. 그곳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3마리의 야생 들개들이 공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마을 주민들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쓰러져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외투는 이미 들개들의 이빨에 물어뜯겨 너덜너덜했고 주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데려온 대형견들은 들개들을 향해 짖고 있었고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테리와 마이클부터 찾았어요. 마을 사람들 앞쪽에서 테리를 끌어안고 달래고 있는 마이클을 발견했어요. 테리는 연신 들개들을 향해 짖고 있었죠. 그때 들개들 중 한 마리가 테리를 향해 으르렁대며 앞으로 나섰고 나머지 2마리는 주위를 맴돌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한 마리의 들개가 갑자기 사람들을 향해 방향을 틀었어요. 들개는 으르렁대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들개의 시선이 마이클에게로 향했죠. 여보, 조심해.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들개가 마이클을 향해 돌진했어요. 마이클은 순간적으로 테리를 안고 몸을 돌려 자신의 등을 들개에게 내주었어요. 들개가 마이클의 등에 뛰어올라 물려고 했고 마이클은 그런 들개를 뿌리치기 위해 몸을 뒤틀고 있었어요. 그 순간 평소 순하던 테리가 포효하며 들개를 향해 돌진했어요. 테리는 온몸을 날려 들개의 몸통에 부딪혔고 그 충격에 들개가 마이클의 등에서 떨어졌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테리를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마이클이 저를 막아섰어요. 테리와 들개들의 대치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 테리를 데려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루크를 떠나보낸 것처럼 테리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리를 치며 테리를 불렀지만 마이클은 뛰쳐나가려는 저를 계속 말리고 있었어요. 로라, 당신이 다쳐. 차라리 내가 데리고 올게. 진정해. 그때 테리가 천천히 움직이며 들개들의 주의를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시작했어요. 테리는 재빠르게 앞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뒤로 물러서며 들개들을 교란하고 있었어요.
들개들은 테리의 움직임에 맞춰 몸을 이리저리 틀었고 그 사이 쓰러진 여자아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눈치챘어요. 주변 마을 주민들도 테리의 영리함에 놀라며 말했어요. 테리가 들개들과 아이의 거리를 벌리고 있어. 아이를 구할 준비를 해. 테리는 가끔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며 들개들을 도발하고 있었고 들개들은 점점 크게 짖으며 테리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에게서 멀어지는 들개들을 보며 누군가 소리쳤어요. 지금이야. 아이를 구해. 마을 사람들이 테리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고 여자아이를 안전하게 공터 밖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여자아이는 부모님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테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들개들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테리를 구해야 해. 이러다 테리가 죽겠어. 그 순간 들개들이 큰 소리로 짖으며 테리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었어요.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테리야, 안 돼. 어서 피해. 하지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리는 물러서지 않았고 자신의 날렵한 움직임으로 그들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러다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들게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고 날렵하게 움직이며 반격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구조대가 오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클과 함께 차량에 손을 흔들며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소리에 다시 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믿기 힘든 순간을 목격했어요. 바닥에는 들개 중 한 마리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테리가 가쁜 숨을 쉬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테리의 하얀 털이 피와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저도 모르게 테리를 끌어안았어요. 테리야, 괜찮아? 마을 주민들이 말하길 사이렌 소리에 놀란 두 마리의 들개는 숲속으로 달아났고 테리가 붙잡고 있던 들개 한 마리는 지친 듯 바닥에 늘어져 있었대요. 마이클은 테리를 안고 있는 저를 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으니 테리를 데리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테리를 안고 마을 주민들 사이를 지나갈 때 주민들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이 강아지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대단한 용기야. 무슨 종이야? 마이클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한국에서 온 진돗개예요. 정말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개죠.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보니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테리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요. 아침마다 저를 깨우러 오고 산책할 때는 언제나 제 옆을 따라 걸으며 세상을 탐험해요. 마이클은 말해요. 테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하늘나라에 있는 루크가 우리를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나 대신 테리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테리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구한 영웅,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소중한 친구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물질적 가치나 외형보다 진정한 충성심과 용기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충성심과 용맹함으로 널리 알려져 왔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이 작은 생명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주인을 지키고 위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헌신은 국적이나 외모가 아닌 내면에서 나오는 것임을 보여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버리는 것들 속에 가장 큰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입견을 넘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우리는 삶에서 귀중한 인연과 경험을 얻게 됩니다. 테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